안녕하세요. 오늘은 뼈가 굉장히 약하신 분의 사주팔자를 가져와서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왜 건강면하고 접목을 시킨 사주를 가져왔을까라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스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명학이라 하는 것은 성명학도 되고 심리학도 되고 관상학도 되고 풍수지리도 되고 우주학도 되고 건강면에 의학면도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를 묶어서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공감을 하게 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병원에 근무를 하면서 제가 진로를 변경하게 됐는데,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진로를 이제 변경하게 됐는데, 그때에 제가 생각한 거를 피부관리사가 되어서 내가 그동안 근무했던 병원에 근무했던 그런 노하우와 지식을 활용을 해서 피부 관리를 한번 운영해 보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이 피부 관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왕 피부 관리사가 되려면은 나는 그냥 피부 마사지만 하고 그런 거는 나는 그냥 안 할래.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난가 좀 독특한 방법으로, 나만의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대체학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갔다 와서 시체 해부도 하고, 그래서 대체학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 아주 다양하게. 그래 했는데 이제 스승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운명하게 건강이 이것도 들어가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오늘 뼈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분의 사주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 해서 가져 나와 봤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민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경어월에 신사일에 기축시에 태어나신 분의 사주입니다. 자, 이분은 아주 날카로운 작은 쇠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큰 형님은 아주 튼실한 그런 형님이 내 옆에서 딱 붙어갖고 나를 도와주고 있네. 자, 나와 같은 쇠가 또 어디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시지에 있는 이 축토 속에 신금이 있어요. 일간인 나의 똑같은 신금이 투간이 돼서 나에게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화인 불 속에 또 경금이라는 큰 쇠가 월간에 투출이 되어서 또 나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네요. 또 오화 속에 또 기토라는 흙이, 작은 흙이 숨어 있는데 얘가 또 투간이 됐네. 시간에 투간이 돼서 나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하고 있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좀 힘빨이 있는 것 같아 하고 쳐다보니, 자, 이 큰 형님이 큰 실수를 해버렸어. 이 형님이 이 옆에 있는 큰 나무, 이 강목을 갖다가 조각 다 조각을 내버렸네. 우리가 이걸 각경춘이라고 하죠. 이 나무가, 이 큰 나무가, 인목이나 간목이라는 나무가 이 오화인 작은 불을 생하지를 못해요. 큰 나무가 초록불인 요만한 촛불 같은 불이 있는데 그 불이 붙겠어요? 나무가 그냥 이 초록불이, 작은 촛불이 불을 지피려고 하다가 지가 꺼져 버리겠죠.
그런데 이 형님이 아이고야 나무를 박살을 내가 쪼각쪼각 내니까 요 오하에 작은 촛불에 불이 활활 타는 거야. 불이 활활 타니까 그 옆에 있는 형님 사활 이 불에까지 불이 막 확 번지게 됐지. 그죠? 이 많은 불들이 이 작은 흙들에게 던져주니까 이 땅들도 쩍쩍 갈라지겠지. 아 뜨거워라. 그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는 큰 형님이 아이고 큰일 났네. 이를 어쩌면 좋아. 차라리 이 신금한테 이 뜨거운 열이 가면 안 돼 하면서 본인이 막 막는 거야. 불을 혼자서. 그 불이 몰려오는데 내 혼자서 막 막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쇠가 녹아내렸겠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네. 자, 이 여린 쇠 쪼가리는 이 많은 불들에 의해서 늘 불안하겠죠? 자,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우리가 이 쇠 기운, 우리가 쇠를 갖다가 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죠? 요 축토 속에 개수라는 작은 물이 있기는 있네. 근데 이 물이 기토한테 주고 사화한테 주고 아이고 물이 있겠어요? 고갈돼 버렸지. 물이 하나도 없어. 자, 이 물이 없게 되면은 어디가 안 좋냐면은요, 신장 쪽에 안 좋아져요. 자, 신장이 안 좋아지면 또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보면은 신장이 안 좋아지는 것은 뼈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뼈에 굉장히 취약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갱년기가 되면은 허리 통증도 올 것이고 무릎 통증도 올 것이고 뼈가 많이 약해지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겪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굽니까? 피부 관리를 하는 피부 미용사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은 좀 오래됐지만은 제가 이걸 들고 왔어요. 우리가 허리가 아파 그러면은 보통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 디스크. 아, 나 맨날 손님도 오시면 그래요. 아, 나 디스크가 안 좋대. 맨날 그런 말씀을 하셔요. 또 이제 조금 아시는 분은 나 협착증이 있대.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디스크락 하는 거는 그 병명이 아니에요. 자, 요게 디스크예요. 요게 디스크. 요 하얀 게 뼈와 뼈 사이에 요 물렁뼈. 요게 디스크입니다. 이거를 디스크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디스크 안에 수액이 튀어나와가 디스크 신경이 눌러서 디스크가 생기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그냥 통틀어서 디스크라고 그냥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일상생활에서 보통 사람들이 자주 생기는 증상인데 혹시 아마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요추 호관절 물란증이다 라는 이런 단어는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후관절이라 하는 거는 우리 요 등뼈, 등에 있는 뼈예요.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뼈인데 이 뼈를 우리가 뒤에 있는 뼈 후관절이라 그래요. 근데 요게 이제 뒷면이고 요게 앞면이에요. 우리 복부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인데 자, 여기 보면은 뼈가 하나씩 여기 다 있어.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극돌기라 그러고 자, 여기 뼈가 이렇게 있으면 요 관절면이 있어요. 요 관절면. 위에 뼈, 아래 뼈가 연결되어 있는 요 관절면이 있어요. 후관절이 요 면이 아주 미세하게 살짝 틀어진 것을 우리가 후관절 물란증이라 그래요. 자, 여기가 살짝 틀어져 있으니까 요 주위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통증이 올 수가 있고요. 또 제일 그 심한 통증이 뭐냐면 요 관절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관절낭이 있어요. 위에 뼈, 아래 뼈 연결되어 있는 관절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관절낭에는 안에 그 신경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혈관도 있고 신경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허리를 갖다가 막 그 춤을 추잖아요. 뭐 옆으로 돌고 막 이래 하면 이 후관절이 옆으로 과도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너무 많이 굽어지는 것을 이렇게 막게 하는 그런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근육인데, 이 후관절의 이게 관절낭에 우리가 운동화 끈을 매기해서 구부리잖아요. 그죠? 구부리게 되면 우리가 그냥 천천히 일하는 게 아니잖아. 다음에 딱 하면서 벌떡 이래요. 그러다 보면은 요 안에 관절낭 안에 있는 이 신경이 미세하게 조금 이렇게 이 뼈의 관절면에 걸려요. 걸리게 되면 이 통증은 진짜 말도 못하게 통증이 심한데, 이 침대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은 통증이 심해서 다리가 안 올려져.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등 쪽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뭔가 이렇게 살짝 미세하지만 아주 예민하게 잘 만지는 사람은 뭐가 이렇게 좀 걸리네 라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주위에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후관절 물란증이 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후관절 물란증의 통증은 디스크하고 조금 증상이 틀려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신경이 눌려가지고 발목에서 또 심하면 발바닥까지 이렇게 통증이 가죠. 근데 후관절 물란증 같은 경우에는 이 엉덩이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골반인데, 엉덩이 부분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체, 그죠? 허벅지라 그러죠. 허벅지 뒤쪽에, 허벅지인데 그 무릎 밑에까지는 가지 않고 허벅지 있는 그 부분까지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도 너무 많이 아프고, 그래서 많이 걷고 많이 물건을 갖다가 무거운 거를 많이 들었다가 갑자기 이렇게 허리를 들었거나 틀거나 이러면서 이런 통증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자, 이런 분들은 엉덩이를 다 풀어주셔야 돼. 엉덩이를 전부 다 마사지 하면서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뼈 관절 부분 쪽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게 꼬리뼈까지가 이 경추에서 꼬리뼈까지 이 뼈, 등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요 전체 길이끈 전체를 전부 다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 길이끈 쪽으로 쭉 마사지를 해주고, 그리고 돌출되고 조금 아픈 부위 있죠? 거기는 세게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손을 비벼서 그 바세린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아로마 그 페퍼민트 같은 거, 그런 걸 해가지고 손을 비벼가지고 그 통증이 있는 부분은 문질러 주시면 돼. 절대로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인 쪽은. 그래서 그 주위의 근육들은 다 풀어주면 좋아요. 그리고 엉덩이까지 다 풀어줘야 돼.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은 급성으로 오신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니까 호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완전히 틀어져 가지고 통증이 이게 완전히 뼈와 뼈 관절면이 이렇게 완전히 틀어지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을 조금 해야 돼요. 틀어진 걸 제자리로 돌아가게끔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치료를 했는데 조금 안 된다 이러면은 교정을 조금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뼈로 인해서 이제 제가 마사지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에 대한 거, 이열법. 기에는 우리 인체 축소판이라 그러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가 공부한 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돼서 요즘은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보이실란가 잘 모르겠는데, 요 부분에 귀 쪽에 여기 보면 볼록해서 여기 Y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온 데가 있어, 가운데가. 근데 여기가 요 볼록한 부분은 우리 뇌 부분이에요. 머리 부분이고 뇌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 쪽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경우에는 뇌관이라 해가지고 이쪽 부분을 좀 굉장히 이렇게 지압을 해주죠. 반사점이죠. 이열 반사점. 그래서 반사점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뇌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요 밑에 쪽에를 해주시면 되고, 요 전체적으로 해서 여기 머리, 여기서부터 이제 목이 시작돼요. 자, 목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 꼬리뼈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귀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가운데 부분에 제 귀라서 그런가 이 뭐 잘 안 잡아지는데, 요 귀를 전부 다 요 마사지를 다 해줬어요. 요 뼈 있잖아요. 여기 요 뼈가 등뼈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뼈를 갖다가 전부 다 마사지를 해주세요. 내가 마사지 할 시간이 없다면은 물론 이제 쌀이나 이런 걸 테이프에 붙여서 붙여도 되긴 하는데, 저는 이제 기석을 붙여요. 뭐 사서 하는 거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이 척추 쪽에 전부 다 뭐 쌀을 붙여서 지압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또 수시로 이렇게 만져서 지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심장이 지금 굉장히 이분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요 위에 보면 이 Y자 속에서 안에 이렇게 고리지는 부분이 있어요. 고리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 쪽에 요 위에 여기가 이제 간이고, 여기가 이제 간, 담, 신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신 부분이 요 위에 있어요. 위에 쪽에. 요 우쪽을 갖다가 자꾸 지압을 해주세요. 지압을 해주면 간접적으로 기운이 신장 기운이나 그런 쪽에 만져. 물론 이제 폐에 관한 거는 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하면 그냥 귀 전체를 마사지를 해주세요. 이 마사지를 해주고, 또 뒤에 우리가 엎드려서 육체적인 그 등 줄기 라인하고 엉덩이 부분 쪽을 전부 다 풀어 주시게 되면은 그 아픈 통증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